안녕하세요, 엔더스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이 고가 정책에 의해서 100만원, 150만원,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저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비싼 스마트폰 말고 저렴하고 가성비를 갖춘 스마트폰들이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31만 9천원의 출고가를 가지고 있는 LG Q51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살균 잘 하고 계시나요?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이게 살균 램프인데요. 이게 소형형이라서 휴대하기도 좀 편하고 이렇게 딱딱 눌러두면 30분 동안 얘가 살균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한번 만지면은 그 안에 엄청난 세균들이 내 손으로 옮겨와서 다시 얼굴 만지면 얼굴에 세균들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UVC LED 살균 램프를 통해서 코로나도 제거된다고 하는데, 일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도움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마트폰 살균 꼭 하시라고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가져와서 언박싱 할 이 제품은 바로 LG V50S가 아니라 LG Q51을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품 전면에 보시면은 LG Q51이라고 쓰여 있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6.5인치 풀 비전의 화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트리플 카메라가 보급형이지만 탑재가 되었다. 보급형 클래스가 좀 남다르다. 그리고 배터리가 4000mAh로 엄청나게 크네. 그리고 고급형에 되어 있던 스트레오 스피커랑 5.1 채널도 가능합니다. 이게 켜져 있어. 왜 그러죠? 이게 엉망진창이네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세팅을 해놨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모바일 허용할 거고. 예, 이거 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박싱 하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있는 구성품들 보시면은 고속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 들어있고요. 그리고 USB-C 케이블 들어있고 번들 이어폰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이게 끝이에요. 네, 됐습니다. 우와, 일단 전체적인 느낌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색상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깔끔한 화이트인데 프로즌 화이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블랙은 문라이트, 티탄이라고 두 가지 색상이 출시됐고, LG전자에서 화이트 제품이 출시된 거는 좀 이전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이후에 좀 2020년 보급형에서 최초라고 볼 수가 있고, 베젤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은 밑에 부분에 베젤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은 V자 형태로 되어져 있는 물방울 노치 디자인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어져 있고요. 6.5인치의 대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HD 플러스 해상도라서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하지만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할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3.5mm 오디오 단자가 위치해 있고요.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 충전 케이블 부분이 있고, 스피커 부분 좌측에 보시면은 전원 업다운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수행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마이크로 SD 슬롯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후면 부분에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3개 트리플 카메라로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300만 화소 일반 카메라,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심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후면에 보시면은 카툭티가 카메라가 살짝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카툭티가 없게끔 매끈하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랑은 좀 대조적인데, 하지만 요 정도 카툭티는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폰이라든지 보면은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심한 인덕션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튀어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고, 후면에 지문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페이라든지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지문인식은 가능하지만 얼굴 인식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전체적인 색상, 후면 색상, 이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이 후면의 느낌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잡아봤을 때. 그래서 디자인이 상당히 잘 빠졌구나 라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리뷰인데요. 일단은 보급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카메라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있던 트리플 카메라를 그냥 그대로 넣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를 이렇게 보급형 30만원대에 넣어버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런 클래스가 다르구나 보급형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광각이냐 아니면은 일반각이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줌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4배까지 줌인할 수 있고, 네, 망원으로, 일반각, 그 다음에 초광각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사진이 되어 있고, 사진을 찍어 봤을 때 사진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촬영하러 잠깐 왔어요. 들고 떼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동영상 촬영입니다.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위아래로 상하로 움직일 경우에는 손떨림 보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잡아주더라고요. 영상 촬영할 때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데, 좌우로 움직일 때는 이 흔들림이 좀 심한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는 잘 못 잡아주지만 위아래로 상하로 들고 흔들 때는 어느 정도 보정이 잘 되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기지만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보정된 영상을 촬영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보정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 이게 좀 아쉽게도 많이 흔들린 영상으로 촬영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일반각으로 촬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와이드하게 촬영해서 왜곡이 약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좀 시원스럽게 담아주는 느낌이 있지만 색감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심도 카메라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이 좀 흐릿하게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눌러보시면은 제가 찍은 이후에 다시 보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뒤쪽이 조금 더 뚜렷해야 돼. 한 요 정도 아웃포커싱을 줄여줄 거야. 라고 해서 완전 아웃포커싱 없는 사진으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이렇게 다시 주게 되면 주변부가 다시 흐려지게끔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이렇게 아웃포커싱을 주면 확실히 DSLR로 찍은 듯한 재미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심도 카메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더 가능하고 아웃포커싱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주변부가 확 날아갔죠. 예, 제 인물 사진도 이렇게 나왔고, 일반 카메라를 찍었을 때는 주변이 날아가지 않고 뭔가 너무 쨍한 듯한 느낌이 나오는데, 셀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급형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사실 보급기 카메라에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해상도를 보시면은 이게 후면 카메라지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V50S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Q51입니다. 당연히 비교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가성비이지만, 우측에 있는 거는 해상도가 보시면 2560 곱하기 1920 해상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왼쪽에 있는 V50S 같은 경우에는
32 곱하기 3024로 해상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게 되면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야간 차량에 있어서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이 그나마 좀 선명하게 나온 편이지만 HDR도 적용됐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해상도가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건 흔들렸고요. 이거는 셀피를 찍었지만 야간에 그렇게 많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흔들렸고, 예, 그렇죠.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는 좀 보여주는 편이었고, 특히나 야간 촬영할 때 광각으로 찍었을 때 노이즈 저하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야간 말고 주간에 찍었을 때는 좀 퀄리티가 그나마 좀 좋은 편이었지만 광각으로 찍었을 때는 좀 해상도가 많이 나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거 볼 때는 좀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 심도 카메라 이런 기능들은 좀 볼만했지만, 카메라에 있어서 해상도를 엄청나게 좋고 뭐 프리미엄급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보급형이지만 카메라 총 3개 트리플을 넣었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DSLR처럼 아웃포커싱, 예, 이런 거 가능한 거는 아무래도 Q51의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게임입니다. 리니지 2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보통, 높은 보통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옵션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어요. 우와, 이야. 아, 좀 아쉽게 약간 버벅이는 것 같아요. 보시면. 흐흐아, 까불고서 이 새끼 이거 씨. 으아, 바보 같다 씨. 우와, 예. 우와, 치킨 먹었다. 아, 박빙이었다. 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면서 좀 즐겨봤는데 많이 버벅이지는 않지만 좀 매끈한 좀 환경에서 게임을 하는 듯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버벅임은 있지만 그래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LG Q51이 어느 정도 스펙인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일단은 커다란 화면에서 6.5인치의 HD 플러스 대화면으로 즐기는 것은 게임 즐기기나 영상 보기에 상당히 좋고, 배터리도 4000mAh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칩셋은 MT676이 미디어텍 AP가 탑재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제발 미디어텍 AP를 쓰지 말고 다른 걸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스펙상에 좀 아쉬운 점을 남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화면이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게임을 즐긴다든지 이런 널찍한 화면에서 즐기는 거는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와, 스테레오 사운드 스피커가 이 정도입니다. 와, 음질이 정말 좋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LG 스마트폰은 음질이 좋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좀 더 특별한 기능이 또 있죠. 상급기에만 들어갔던 DTS 3D 입체 음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죠. 이거는 이어폰을 이용하면 즐길 수가 있는데, 이어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테레오 스피커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음질을 좀 더 좋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LG Q51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지문 인식이 있고요. 그렇지만 얼굴 인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면에서 지문 인식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용량의 4000mAh가 탑재되어 있지만 무선 충전은 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
고사양 게임보다는 동영상 시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스펙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후면에 보시면은 쿼드 3가지의 카메라 렌즈가 탑재되어 있지만 심도 카메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쓰시면은 사진의 퀄리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큰 기대를 하시면은 확실히 플래그십하고는 많은 좀 차별화를 좀 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1만 9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와, 요 정도 클래스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의하면은 좀 더 쓰기 편한 스마트폰이지 않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 엔돌스였습니다. 안녕.